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SEC가 딴지 걸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블랙락부터 시작해서 줄을 서서 지금 상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굉장히 희소식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미국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SEC로부터 거부당했던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ETF 펀드죠. 예. ETF에 대해서 상장 기회를 과연 얻을 수 있을지 오늘 내용을 함께 보시면 되실 겁니다. 자, SEC입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어요. 무슨 발목이냐? 그렇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무슨 원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데 사실 그 밑그림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큰 손들이 일단은 지금은 조심. 지금은 때가 아니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앞에 방송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이런 기간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슈를 던지고서 코인 가격을 뺐다가 올리는 그런 과정들 속에 지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요거는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 있겠죠. 왜?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그레이스케일에 대해서 지금 손을 들어줬어요. 누가요? 법원이 말이죠. 네. 자, 그래요. 호재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가능성은 좀 높아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빠르면은 이번 달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급물살을 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이슈 때문에 어떤 것을 덥석 물거나 또는 놓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으셔야 됩니다. 큰 밑거림은 우리가 그렇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고 또 큰 손들이 많이 들고 있어요. 네. 여러분도 최근에 이슈들 보셨죠? 미국 정부 쪽에도 비트코인 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만큼 이 시장은 굉장히 먹거리가 큰 풍성한 시장입니다. 그런 풍성한 시장에 세력들이 그냥 쉽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먹거리를 던져줄까요? 그렇다면 못 주죠. 여러분은 너무나 순진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자 항소심 판결을 한번 보자고요. 기존 판결은 SEC에 대해서 상장 신청 거부한 거에 대해서 네. 항소심이 늘렸죠. 그래서 증권거래위원회 판단 기준은 뭐라고 했느냐? 부당하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뒤집히게 되면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자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 내용을 이제 가만히 보면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요. 자 이거예요. 21년에 네. 이미 선물 ETF는 승인을 해줬어요. 맞아요. SEC가.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법원의 이야기가 논리적입니다. 법원은 항상 법을 가지고 잣대를 대는데 그 잣대를 딱 들이다 댔을 때 무슨 이야기냐. 야, 선물이 뭔데? 파생상품이지. 맞아요. 그러면 현물이 존재해야 하네. 현물이 하죠. 존재하지. 현물이 없는 선물이 있어 없어? 없죠. 없죠. 그렇지. 그러면은 너희들이 선물을 승인해 줬는데 현물은 왜 안 해주는데 너희들 이야기했잖아. 시세 조작 사기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야 그림자는 인정했는데 왜 실체는 인정 안 해? 맞아요. 말 되나요? 말이 되죠.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법원에서 손들어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글쎄 용용용 하면서 지금 네. 예, 우리 문호 선생께서 또 게리 갤런스가 또 이제 살짝 꼬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 네. 재밌습니다. 지금 시장의 그 돌아가는 판세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세력의 움직임들을 주시하고 있는데 세력들이 어느 날인가 신호를 보내니까 밑에서 우리가 자 이랬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보이게 자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빨리 조금만 더 기다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슈팅을 쏘게 될 겁니다. 그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우리가 주목하고 있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슴 두근두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 시장의 인정도가 증가하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 현물을 인정했다는 것은 시장에서 이제는 대세 흐름이 왔다는 거죠. 대세 상승장이 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은 앞으로 유동성도 확보될 수밖에 없겠죠. 네. 큰 손들도 이제는 인정하고 자기들도 이제는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되었으니까요. 물론 지금 블랙락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미 그전에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비트코인 그거 뭘 믿을 수 있어. 그거 아무나 가지고 뭐 장난치고 노는 거지. 인터넷 시장에서 노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해. 이랬던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부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큰 손들은 사들인다고 했죠. 가격 떨어뜨리고 사들이고.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뭔 이야기입니까? 신뢰성이 증가될 수밖에 없겠고 한마디로 말하면 대중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네. 네, 그렇죠.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보시고, 자, 그럼 과정을 이제 보시면은, 자, ETF 상장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신청서 제출을 하게 되고, 이제 검토가 들어가게 되고, 합당성 여부가 판단되겠죠. 자, 그러면은 승인을 다시 이제 떨어뜨려야 되는데, 요 기간이 적어도 이제 한 1년에 걸쳐서 과정이 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로 이번 달에도 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 네.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들에 대한 반응은 어떠냐? 기대감이 넘치죠. 야, 넘치죠. 제발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야, 정말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꿈에도 소원 비트코인 현물 ETF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결정난 사항입니다. 단지 누군가가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 어떤 손들이 있죠. 야, 경제 세계에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큰 손이고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데이비드 킴 말씀 듣고 여러분 믿고 편안하게 흔들리지도 말고 요동치 마십시오.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